1958년 5월 9일 서울에서 태어난 김혁은 한국 영화와 TV에서 가장 뛰어난 조연 배우 중 한 명으로 영화 황금빛 내 인생, 나쁜 남자, 진짜 왔다 등에서 어머니, 이모, 그리고 감정적인 중년 여성 역을 맡아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40년이 넘는 연기 경력을 통해 섬세하고 다재다능한 연기력과 연기에 대한 헌신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김혁은 인내와 열정의 상징으로 남아있지만 화려한 스크린 뒤에는 깊은 슬픔, 혹독한 도전, 그리고 한국 연예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비극적인 결말이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감정의 여정이었으며 스크린 속 미소는 종종 현실의 눈물을 가렸습니다. 김혁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2015년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관객과 연예계의 끊임없는 기대에 대한 압박이었을 것입니다. 수입 수출 부문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업가였던 남편은 그녀의 경력 초기 시절 가장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응원하기 위해 촬영장을 자주 찾아와 긴 촬영 기간 동안 집밥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남편이 60세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김혁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드문 인터뷰에서 남편을 잃은 슬픔이 영혼의 일부를 잃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 견뎌야 하는 압박감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 후 몇 달 동안 그녀는 서울의 아파트에 혼자 앉아 가족 사진을 보며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 아픈 마음으로 연기를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관객과 연예계의 끊임없는 압박으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조연으로서 김혁은 어머니, 이모, 비극적인 운명을 맞은 중년 여성 역을 자주 맡았고 관객들은 그녀가 모든 장면에서 진솔하고 강렬한 감정을 보여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들은 때때로 그녀에게 제약을 가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치 조연으로만 비춰지고 연기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줄 기회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가슴 아팠던 순간은 한 평론가가 그녀에게 우는 엄마 역할만 잘한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촬영 하루가 끝나고 분장실에서 갑자기 눈물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깊은 상처를 받았고 이 슬픔은 그녀의 연기 여정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남편을 잃은 후 몇 년 동안 겪었던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들과 딸, 두 자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종종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거실에 앉아 왔다, 장보리나 솔약국집 아들들 같은 예전 드라마를 다시 보면서 마치 자신이 아닌 드라마 속 인물들을 통해 살아가는 것 같아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한 대중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함께 외로움은 그녀를 여러 번 가벼운 우울증에 빠지게 했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김혁의 연기는 길고 감정적인 여정이었습니다. 큰 성공과 함께 가슴 아픈 실패,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한 고난도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1980년대 잘 알려지지 않은 드라마의 조연으로 연기를 시작했지만 끈기와 재능은 그녀가 점차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주요 이정표 중 하나는 2004년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에서 부유하지만 권위적인 어머니를 연기하며 날카로운 연기력으로 관객들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그녀는 2005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4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한 가족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 2017에서도 성공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주인공의 어머니 역을 맡아 희생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역할은 그녀의 연예계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을 뿐만 아니라 KBS 연기대상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게 했습니다. 2000년대와 2010년대에도 김혁은 나쁜 남자 2010, 왔다, 장보리 2014,
진짜 왔다 2023 등에서 빛나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나쁜 남자에서 그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야심찬 어머니를 연기했고 그녀의 연기는 진정성과 깊이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왔다. 장보리는 또 다른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그녀는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잔혹하지만 비극적인 계모를 연기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진짜 왔다는 그녀의 마지막 작품 중 하나로 관객들에게 웃음과 따뜻함을 선사하는 온화한 할머니 역을 맡았습니다. 50편이 넘는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조연 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고 국민 어머니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혁의 커리어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2007년 영화 구 서울 스캔들에서 일제강점기 일본 여성 역을 맡아 비판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여성을 연기했는데 일부 관객들은 그녀가 배역의 복잡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그녀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온라인에서 부정적인 댓글을 읽고 녹음실에서 울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2012년 주요 영화 프로젝트에서 감독이 그녀가 어머니 역할에 너무 익숙해졌다고 판단하여 제외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고정된 이미지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실패는 그녀의 연기력에 의문을 품게 했고 연기 수업을 듣는 등 몇 달 동안 새로운 연기 기술을 익히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표현력 향상을 위해 김혁은 배우로서 노력했지만 종종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황금빛 내 인생을 준비하면서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심리를 연구하는데 몇 주를 보냈고 심지어 그 고통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벽한 연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그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한 장면이 끝나고 나서 캐릭터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까봐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다른 순간은 영화 이리 와요 장보리 촬영 때였습니다. 잔혹함과 고통을 동시에 보여줘야 하는 장면들이 많아 새벽 3시까지 촬영하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한 번은 감정적인 장면을 마치고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캐릭터 때문만이 아니라 지쳐서였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영화들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빛을 발했고 그 힘든 순간들은 그녀의 영희 여정에서 잊을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혁의 이러한 성취는 존경받는 배우가 되고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는 그녀의 열망을 보여줍니다. 조연으로서 그녀는 비록 짧은 출연 시간이었지만 배역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목표는 관객들이 캐릭터의 감정, 기쁨, 슬픔, 희생 등 어떤 감정이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연기는 2009년 드라마 솔약국집 아들들과 2017년 드라마 나쁜 남자에서 조연을 맡아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로 자리매김하며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2017년 KBS 연기대상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것은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을 증명합니다. 김혁은 젊은 배우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노력합니다.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에서 예술음악 학사, 중앙대학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고학력자로서 그녀는 후배들이 배우고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격려합니다. 서울에서 열린 연기 워크숍에 참석하고 예술대생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녀는 항상 아이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라며 아이들을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키운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성취 중 하나입니다. 김혁이 추구하는 또 다른 성취는 스트레스가 많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강한 직업 윤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전문성, 시간 엄수, 그리고 감독부터 스태프까지 현장의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재능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배우로 기억되고 싶으며 동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때로는 고난에 가려지기도 하지만 예술과 인간적 가치에 대한 그녀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김혁의 사랑과 결혼 생활은 기쁨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그녀의 삶에 있어 감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3년간의 연애 끝에 1985년 성공한 수출입 사업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에서 열린 자선 행사에서 만났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지지를 바탕으로 깊은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녀의 성공을 뒷받침하며 그녀가 연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을 돌봐주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아들과 딸, 두 자녀가 있으며 이 가족은 한때 한국 연예계의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말하며 재정적 어려움과 업무 압박을 함께 극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혁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5년 남편을 잃은 것이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가장 소중한 반려자를 잃은 듯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늘 차고 다니던 시계나 편지 등 남편의 유품들을 바라보며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은 날들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싱글맘으로서 두 아이를 슬픈 환경에서 키우는 그녀의 역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순간은 남편이 보낸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남편이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거실에서 눈물을 쏟으며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김혁의 연애에서 또 다른 슬픔은 사생활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압박감입니다. 유명 배우로서 언론의 끊임없는 집중 조명을 받았고 결혼 생활에 대한 루머는 그녀의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한때 신문 기사에서 남편과의 별거설